네, 안녕하세요. 체험국어에서 창덕여고 1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강사 육성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학기 내신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적은 어땠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학기 내신 경향은 어땠는지, 그리고 2학기에는 어떤 내용이 출제가 될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 내신 대비 프로그램과 내신 일정 소개해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는 이제 서울대 출신이고요. 체험국어에서 창덕여고, 오금고, 보성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국풀국어와 이제 한맥국어에서 고등 전임 강사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성과 좀 설명드릴게요. 저는 1학기 내신에서 창덕여고 1에선 이제 1등급 4명 정도 나왔고요. 한 20명 정도죠. 20명 안쪽. 그 중에서 4명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신 담당하고 있는 모든 학교에서 이렇게 1등급을 다 배출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창덕여고는 인원수가 막 엄청 많은 건 아닌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4명이나 나와줘서 충분히 전 만족하고 있습니다. 더 이제 많은 인원이 1등급에 배출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5학년도 1학기 내신은 어땠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기말고사부터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문법이 위주로 출제가 되었었고요. 문법뿐만 아니라 이제 화작, 비문학 이쪽도 이제 같이 출제가 돼가지고 시험 부담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고전 시각까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법도 범위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의문부터 시작해서 이제 문장까지 이렇게 범위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시험 문제도 쉽지가 않았고, 창덕여고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이런 문법 문제는 굉장히 어렵게 내시는 걸로 좀 그 작년부터 계속 유지해 오고 계셔가지고 그런 그 경향이 이번 연도에도 발휘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연도 이제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1등급 컷이 70점대 후반에서 이렇게 결정됐을 정도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었다라고 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1학기 때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문학, 그리고 이제 따로 나오는 이제 프린트, 요거 위주로 해서 좀 시험이 출제가 됐었는데요. 그 기말고사 때는 이 문학이 많이 안 들어간 대신에 마지막에 이제 고전 시가 가사가 이제 통작품으로 하나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상충국이 이제 전체가 다 들어갔었는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한 5문제 정도 나왔어가지고 그게 근데 2주 전에 이렇게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좀 학생들이 대비하기가 조금 어렵긴 했었다. 여기다가 이제 화작도 그냥 화작의 개념만 좀 내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어떤 그 비문학 지문을 하나 더 추가하셔가지고 이제 그 지문과 이제 비교해서 내는 문제가 나오는데 전체적인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학기 경향을 좀 잘 살펴보면 일단 문법은 여전히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2학기 때도 이 경향이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이제 그 고3에 있었던 그 문법 개념들을 좀 가져오셔가지고 그 부분을 또 시험에 출제하셨었거든요. 그 경향성이 이번 연도에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전문학이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그 고전문학, 그래서 고전소설이나 아니면 이제 고전작 그 운문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방학 때 이런 문법이나 이제 고전문학에 대해서 충분히 한 번 더 이제 그 공부를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방학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 학교에서 그 개강하기 전에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돌리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 개념이나 학교 필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항상 그 서술형이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답형이든 서술형이든 이런 필기 쪽에서 거의 다 내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개념에서 이제 내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암기는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2학기 내신 경향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자, 2학기 때는 아마 한글 맞춤법하고 이제 중세국어 문법이 남아 있는데요. 작년에는 한글 맞춤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어 가지고 이 부분이 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물음표고요. 그리고 만약에 들어간다면 중간 때 들어갈지 아니면 기말 때 이제 고전 문학 그러니까 고전 문법 그러니까 중세 문법하고 이제 같이 출제가 될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작년에 이제 계시던 분이 한 분은 이제 또 2학년에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경향성이 조금 빠지면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마치 그 화작에서 비문학을 섞은 것처럼 이런 식의 어떤 변화가 또 이제 발휘가 된다면 한글 맞춤법이 이제 중간에 살짝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방학 때 한글 맞춤법이나 이제 중세 국어 쪽을 한 바퀴 돌려놓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과서 문학입니다. 자, 교과서 문학 같은 경우도 2학기가 되면은 이제 고전 문학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고전 시가도 있고, 고전 소설도 있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미리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왜냐면 프린트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 정도는 한번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그 세 번째는 작년에는 고3 지문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독서든 아니면 문학이든 이게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도 그 경향성을 유지할지 안 할지 이 부분이 살짝 물음표이긴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느라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한번 들어가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이 되었든 기본적인 어떤 모의고사 공부에 어느 정도 투자가 되어 있다면 그래도 좀 할만해서요. 그래서 평소에 모의고사 공부나 문법 공부 이런 것들을 미리 해놓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 되겠습니다. 2학기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문학이 또 이제 갑작스럽게 하나가 추가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화법과 작문에 또 이제 뭐 독서 지문이 하나 더 추가될 수도 있고, 요것도 이제 때에 따라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어서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요, 요 문법 부분은 어쨌든 그 중세국어 한글 맞춤법은 준비를 미리 해놓는 게 좋다 라는 점과, 그리고 중세국 그 고전 문학 같은 경우는 미리 한번 돌려놓는 게 유리하다, 이 정도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진행하는 내신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내신 프로그램은 이제 정규 수업, 클리닉, 그리고 복습 테스트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정규 수업 같은 경우는 학교 프린트, 학교 필기 이런 내용은 당연히 반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어떤 교사용 재료부터 시작해서 이제 학습 활동 심화 개념까지 이렇게 그 정규 수업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클리닉에서는 이제 실전 문제들을 좀 풀어볼 건데요.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자기 약점들이 좀 드러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이 클리닉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리닉에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그 역할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구두 테스트입니다. 자, 구두 테스트를 진행하는 이유는 이제 그 서술형, 이제 단답형에 대한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서요. 그래서 핵심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이제 나왔던 어떤 필기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이제 그 물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암기하고 이제 귀가하는 것이 저희 클리닉의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습 테스트인데요. 자, 복습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문법이 있다면 문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문학까지 이렇게 좀 이어지는 그 복습 테스트인데, 그 복습 테스트에는 기존의 문법 같은 경우는 기출 자료를 좀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덕여고에서 썼던 이제 그 나왔었던 그런 기출 문법글 이제 좀 긁어서 이제 풀리게 될 거고요. 한 5개년 정도는 이제 풀어봐야 되니까요. 한 그 정도 이제 풀려보게 될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전년도 기출은 의미가 조금 없습니다. 물론 경향성 자체는 막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작품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타 학교에 이제 좀 어려운 기출들을 좀 가져와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내용들이 좀 있는 걸로 이제 문제를 선별해서 한 10문제에서 20문제 정도 이제 매주 풀어보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과제가 좀 나가게 될 건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과제는 이제 출판사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출판사에 있는 뭐 자습서, 평가 문제집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교사용 자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사용 평가 문제라던가 아니면 출판사에서 나오는 어쨌든 그런 그 자료들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문제책이 나가고요. 그 문제책에다가 이제 요금 내용만 가지고는 기본적인 내용밖에 이제 안 되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이제 타 학교 좀 어려운 그 기출들 또는 이제 그 학교 선생님께서 좀 강조하셨던 그 주의 어떤 내용들 막 이런 것들을 녹여서 매주 추가 과제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습 과제는 이제 2트랙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문제책과 그리고 제가 내는 이제 매주 주는 추가 과제 이렇게 두 개로 진행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습 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배웠던 내용을 그냥 안 내지 않고 이제 계속 누적시켜 가지고 이제 1주차부터 6주차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기노트입니다. 자, 필기노트 같은 경우는 매주 정리노트 형식으로 일단 제공이 될 건데요. 자, 정리노트에는 이제 학교 선생님의 필기라던가 아니면 이제 프린트 내용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교과서에서 이제 좀 작품들의 어떤 중요한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이제 매주 제공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마지막 주에 필기노트 단권화 시켜서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직전 대비입니다. 자, 직전 대비 때는 당연히 이제 그 학교 내신 시험 경향에 맞춰서 이제 딱 50문제고 풀 수 있는 양의 문제가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여기에는 당연히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낼 만한 어떤 출제 포인트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가지고 최적화된 어떤 문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전 감각도 높이고, 그리고 실제 그 시험에서 이제 좀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틀린 문제에 대해서 뭔가 백업 자료를 받고 싶다 그런다면 이제 이때 백업 자료도 이제 다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는 학생 관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학생 관리는 크게 3부분에서 진행이 될 건데요. 하나는 과제예요. 자, 과제 같은 경우는 매주 그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과제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남아서 풀고 가는 게 원칙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원 스케줄 말고 1시간 정도는 이제 숙제를 할 수 있도록 좀 비워놔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만약에 시간이 계속 겹친다 막 그런다고 한다면 이제 다른 날 와서 이제 풀고 가거나 아니면은 사진을 찍어서 인증하거나 이런 식으로 제공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클리닉입니다. 자, 클리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무단불참하거나 또는 이제 클리닉에 있어서 해야 될 일을 다 하지 않고 갔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건 경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회 이상 경고 시 이제 추가 클리닉에 등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이제 부모님과 상담해서 이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습 관리인데요. 자, 학습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복습 테스트가 만약에 50점 미만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는 보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아서 이제 오답 노트도 하고 그리고 재시험도 보고 이렇게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50점 이하가 이제 2회 이상 3회 이상 이렇게 누적됐다고 한다면 이제 한 3주차나 4주차쯤에 이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 클리닉이 개설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요게 바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교사용 자료, 출판사 자료, 자습서, 평가 문제집 이런 것을 이제 다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기본 교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내신책과 이제 문제책, 그러니까 진도책과 문제책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요. 진도책은 이제 교사용 교과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쓰는 교과서를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문제책 같은 경우는 이제 출판사에서 나오는 모든 교재 자료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좀 부족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추가 과제는 따로 제공이 될 겁니다. 매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필기 노트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 노트가 매주 나갈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백업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을 이렇게 좀 정리해가지고 이제 매주 줄 거예요. 근데 이 매주 줬던 것들을 이제 한 번에 한 거나 단거나, 예, 그리고 보충할 거 보충하고 이제 뺄 거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필기 노트 형식으로 해서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클리닉입니다. 자, 클리닉 같은 경우는 이제 OX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빈칸 채우기 또는 실전 문제 풀이 이런 식으로 꼭 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제들을 수행하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 오답하고 피드백하고 질의 응답 시간 갖고 그 다음에 구두 테스트까지 통과하면 이제 그 귀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꾸준하게 계속 이어나가는 학생이 당연히 성적이 좀 잘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개강 일정 소개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강사 육성훈이고요. 수업 관련된 그 일정이나 아니면 이제 수강료 관련된 부분은 학원으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강일은 이제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16일에 개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닉 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충분하게 많이 열어서 이제 시간대를 배정할 예정이므로 뭐 그 시간대를 나중에 선택할 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저한테 이렇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체험국어 창덕여고 담당 육성훈이었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